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 한 30분 정도 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트럼프가 이번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해서 트럼프가 주말에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예측대로 딱 떨어져 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다.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련한 영상을 좀 올려드릴 건데요. 트럼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정리해드리겠지만 미증시 또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건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야 잘하는 건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2부 리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중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미중 불확실성은 계속 올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트럼프 기자회견은 결국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됐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 던질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 빠질 것이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파기하는 등 가장 강경한 증시에 가장 타격을 주는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트럼프는 지금 모든 카드를 써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선거는 11월이거든요.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 저희 이번 황금캐스 교육 강의가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이번에 또 가입하신 분들은 또 제가 방송 보내드릴 거고요. 이때 참여하셔서 궁금하셨던 부분, 또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변곡점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일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분들은 수급박스 교육 USB 10강이 들어있는 이 10강 내용에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급박스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식 초보분들, 또 수급박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 베팅 1년 1개월 22만원씩 264만원을요 198만원에 1년 서비스 해드리고, 수급박스 앱 1년 동안 66만원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불타는 주식 단기 종목이죠. 단기 급등주 이것도 1년 서비스 해드립니다. ARS는 1668-4369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주식 투자는요, 정치적인 이슈를 잘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오바마 때 필요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액션, 메시지, 이것들을 증시에,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에 증시는 미증시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편집자한테 얘기해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기다리는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주말장에서, 그죠? 주식을 판 분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제가 보유 주식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오히려 주말에 또 매수 사인을 드린 애들도 있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배운 거랑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냐면 가령 A라는 기업이요. 요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뭐 최악의 실적입니다. 최악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최악이에요.
엄청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실적 발표가 임박이 돼서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최악의 실적을 내놓은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정말 나빠졌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악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악재가 있고 신선한 악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이 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라고 다 알고 있고 최악의 실적을 내놓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얘기해드렸던 거 그거예요.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왜?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홍콩 특별지위를 그죠? 박탈하는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새로운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기자회견 좀 정리합니다. 당초보다 한 50분 늦게 발표가 되었어요. 기자회견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주식 보유자들이 이긴 거고요. 주말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긴 거고 보유한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왜? 월요일날 갭상승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저가 매수에 또 다른 기회가 되겠다. 왜? 최근에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 자,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주 중반부터 해서요. 가파르게 또 좀 밀렸었죠. 목요일과 금요일 국내 증시는 굉장히 장중 변동이 컸어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장중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트럼프는 홍콩의 특별주의를 제거할 것을 그죠? 제거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홍콩 당국자 제재 방침, 미국에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없다. 특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짚어드린 게 이거예요. 미중 무역 합의 등 경제적 이슈 언급은 없었죠. 이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꺼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해드렸죠. 선거는 11월입니다. 지금 모든 카드를 써버려. 지금 가장 강력한 카드를 써버린다? 아, 그거는 트럼프가 타짜가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정작 중요한 카드는 뒤로 다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잘 보세요. 제가 5월 28일 날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5월 28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렸던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예요. 홍콩 보안법과 트럼프 그리고 증시 전망. 여기에서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 그죠? 지금 이제 잠깐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제 예측이 잘 맞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흐름은 주식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5월 28일 날 국내 증시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로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트럼프는 이번 주말 내에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견을 하게 될 것이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별 영향 없다고 그랬습니다. 홍콩은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또 다른 특별 대우를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그동안에 받고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해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증시는 이렇게 걱정을 해도 그죠? 특히 이 부분은 미중 간의 대립은 중국만이 손해보는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선거를 앞둔 트럼프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런 카드를 안 쓰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국은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올해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자, 어느 정도까지만 때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또는 미증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지금 힘들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추세를 훼손할 거라고 이거는 예측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요. 왜? 지금 그게 자기 성적표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선거, 11월 선거를 앞둔 성적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훼손을 모양을 절대 트럼프가 원치 않을 수준의 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양대 선거 전략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에게 코로나에 대한 책임 전가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위대한 대통령일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지도자일 것이다. 자, 결국에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중국 대리기였고요. 또 하나는 백신 개발을 연내에 할 거니까 경제 활동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경제 활동 해도 돼.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증시는 경기 회복, 또 특히 이제 경제가 다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든 것은 제가 11월에 맞춰 있을 것이다라고, 그죠? 그리고 올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막 진짜 뭐 주식시장이 끝난 것처럼 그거는 좀 오버액션이라 이거예요. 변동은 커질 수 있어도 추세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예측해드렸고요. 특히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홍콩 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건재함과 트럼프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거 전략.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어차피 트럼프는 제가 그랬습니다. 홍콩 사람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뿐이지 정치적인 메시지의 성격일 가능성,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파기 등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증시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미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그냥 판의 딱 흐름이에요. 2016년 연말부터 랠리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죠? 이건 트럼프의 성적표입니다. 그죠? 성적표입니다. 미국, 그죠? 경제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딴 나라들 때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서 선거가 11월 차근히 선거 전략을 잘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싸우는 걸 한순간 물거품을 만들었으니 트럼프가 열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엄청난 소위 요즘 말하는 빡 돈다라고 빡을 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예. 자, 그랬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19,000포인트는 이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 19,000포인트는 트럼프 라인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사 모으고 지금까지도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죠. 제가 추세를 절대 훼손시키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미중 간의 그죠? 갈등으로 해서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 트럼프가 얻을 게 뭘까요? 이건 트럼프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은 자, 보시게 되면 장중에는 1.45%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기자회견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쭉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저점을 동일하게 다우 기준 19,000 만들고요. 지금까지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전망이었고요. 장중에 주말장에서 미증시는 나스닥은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지수 한번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2.6%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는 계속 투자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2개월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주말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다. 우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장비주들 소재 이런 애들은
상승 랠리를 최근에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반전이 강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자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다가 옆으로 횡보했고요. 자 이렇게 다시 넥라인을 넘을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우리 대장주 역할을 했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제가 후속주로 얘기해드렸던 SKC도 이 정도면 견조하고 다음 주 상승 나올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한 소재나 장비 이런 중소형주들도 다시 상승 쪽으로 머리를 댈 가능성 열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추세조는 깨진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주가도 보겠지만 요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35달러로 5%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 해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요. 우리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1950선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코스닥은 먼저 올랐죠. 네. 자 얘네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까먹은 지수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보통 이거 잘 봐두세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상승하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기간 조정은 횡보한다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는 거는 횡보하다가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가 사실 무척 중요해요. 근데 제가 윗방향이라고 그랬죠. 저는 윗방향에 배팅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주말장에서도 주식을 보유하고 일부 또 매수한 것들도 있어요. 그죠? 예. 자, 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니까. 시장은 겁먹고 있어도, 그죠? 너무 겁먹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마이너스 1.3%나 하락을 하다가, 그죠? 종가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쭉 땡겨서요. 요날 또 충격이 있어서 코스닥은 무려 4%나 급락을 하다가 땡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장에서도 오전에 변동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나 하락을 하다가 돌려놨습니다. 이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이미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 추세를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목요일날 마이너스 4% 급락하다가 낙폭을 절반 줄였고요. 금요일장에서도 마이너스에서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제가 이 월요일장은 아마 갭 상승이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고가에 조금 팔아서 저가에 다시 주말에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가령 월요일날 갭상승 뜨는 걸 다시 살 그것도 늦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불확실성 해소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보고 이번 주 후반에 손해보고 뭔가를 다 정리해버렸다. 그럼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돈을 가지고 심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5일선, 20일선 뭐 외국인이 얼마를 사고 뭐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하는 게임이라고요. 돈을 갖고 하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데 여러분들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흔들기, 누르기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내가 주식을 멀쩡히 잘 들고 있는데 장중에 갑자기 막 흔들어대. 막 급락을 만들어. 그럼 겁나서 다 털려요. 누르기. 여기서 주가가 오를 자리인데 못 오르고 있어. 야, 오를 자리인데 못 오르고 있어. 야, 지지부진해. 팔아. 그럼 뭐냐? 누르고 물량을 받아먹는 거예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중 간의 잡음, 홍콩 문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지난 그 2019년도, 특히 2018년도에도 처음 나온 거는 홍콩의 지위 박탈은 2018년도에 처음 나왔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겁을 줬는데 뭘로 줬냐? 야, 니네 그러면 우리 홍콩 특별 지위를 줬던 거, 우리 홍콩 특별법 만들었었잖아요, 미국이. 자, 우리 그거 박탈할 수 있어, 그 지위를.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어. 당시에도 홍콩을 가지고, 그죠? 미국이 지난 1992년에 홍콩 그 정책법이라고 해갖고요. 홍콩 정책법. 중국 본토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그때 미국이 줬어요. 야, 우리 이거 박탈할 거야. 딜을 했던 거라고요. 그때도 딜 시도가 있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좀 작은 종목보다는 굵직한 선이 굵은 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것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그것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이, 그죠? 2차 전지 쪽이 가장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는 깡이 있어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샀어도 깡이 있어야 그리고 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게요, 성공 투자의 요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돈 투자 안 하고 돈 벌 수 없다.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벌 수 없다. 세 번째, 정성을 쏟지 않고, 정성은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불안할 때도 있고, 이것들을 다 믹스해 갖고 결국에 나중에 얻어내는 것이 이 결과물이 수익이에요. 자, 삼성 SDI 20만원 아래도 매수, 20만원 초반, 25만원 막 얘기해 드렸죠. 그죠? 영상도 올려드렸어.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전자는 어디까지 가시라고 그랬죠? 제가 가을까지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전에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수익을 다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들고 있으면 고점 넘어서 34, 35, 36 갈 것이다. 39만원까지 움직였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끝은. 그죠? 계속 밀고 가야 돼요. 자, 반전 나왔죠. 다음 주에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 삼성 SDI가 기술적으로 21선까지 이격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말장에 테슬라가 3% 이상 올랐다라는 거, 왜 최근에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한번 보도록 할까요? LG화학. 그런데 삼성 SDI에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LG화학도 자, 여기 매수 의견 드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에요. 42만원이. 그 이상 본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런 눌림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비싸서 못했던 분들이 저가 기회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SKC. 자, SKC는 또 따로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자, SKC에서 중요한 거는 이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슬리스 이 자회사. 제가 에코프로하고 과거에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상장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전부 다 에코프로가 받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좀 장투가 가능한 거는, 나는 삼성 SDI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성 SDI의 주력은 지금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요. 기업의 체질이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력 사업이 변했습니다. SKC도 마찬가지. SKC 코롱 PI 일 떠내드렸잖아요. 그리고 SK 넥슬리스를 인수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체질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 이렇게 눌리는 흐름을 보여줬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라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반도체 종목들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코스닥에 우리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 코스닥은 그죠?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AB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BM도 주말에 4.5%나 올랐어요. 자, 양은블럭으로. 양은블럭은 뭐냐면 양은블럭은요. 요거예요. 빨간 블럭이 몇 개냐. 근데 이걸 왜 보느냐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HTS에서 수급 주체를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개인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기타 외인 사업권 이거를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봐. 여기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몰라. 야, 사모펀드가 많이 파는데, 은행이 많이 파는데, 뭐 보험, 금융이 많이 파는데, 야, 외국인들은 찔끔 사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블럭으로 점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블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하면 최근에 블럭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하루하루의 투자 주체별 현황들을 블럭으로 점수로 4칸이 만점이겠죠. 파란 건 안 좋은 거고 한두 칸은 의미 없습니다. 약한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예요. 최근에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관망이에요. 약한 자금인데 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블록들 이슈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영향,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를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자, 여기 매수. 그죠? 자, 이 종목을 처음 매수시켜드린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매수시켜드리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데 자, 여기 금요일 시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똑같이 가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4만원대 그리고 35,000원 아래 3만원 여기 폭락했을 때도 매수했는데 그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같이 간다고 그랬죠. 얘는 이제 직전 고점 넘기기 가능성이 높아요. 셀트리온 제약. 다음 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좋은 성과 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자,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도체로 한번 가세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 텐데 삼성전자는 지금 2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못 움직였다는 얘기는 외국인들 자금이 연속성 있게 계속 강한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뚜껑이 아직 코스피당만큼 안 열렸던 거죠. SK하이닉스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부 리그 대형주들이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라인들도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기존에 좋았던 삼성 SDI나 이런 애들은 뭐 치고 가겠지만 기존에 후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이어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난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만원대 괜찮다고 그랬죠. 어디? 6만원 이상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뭐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 있더라고요.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얘네들 지난달에도 또 3월달에도 계속 얘기해드린 게 뭡니까? 6개월 이상 보시라고 그랬죠. 6개월 이상 투자하시라고. 삼성 SDI는 터졌죠. 삼성전자는 여기 4만원대 이거는 진짜 더 없는 기회야. 여기서 6만원대 가도 되고 6만원 이상대를 보고 가도 됩니다. 5만원 여기가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 5만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6만원 이상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재미없어. 매매하는 사람은 어떤? 뭐 50억, 100억씩, 200억씩, 뭐 500억씩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하는 개인 투자들은 좀 다른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바닥치고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4월과 5월달 여기까지는 SK하이닉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과거 2008년이랑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승자였어요. 그래서 엄청 랠리가 나왔어. 아시죠? 반도체에서. 이번에는 2차 전지. 그래서 SDI랑 그 일당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 아니야. 반도체는 좋아질 건 알아요. 왜? 반도체는 경기하고 똑같아. 그죠? 같은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재미가 없었다고요. 2개월 동안 횡보했어. 근데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횡보는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죠? 가령 지금 좋았던 SK, SDI나 뭐 네이버 같은 거는 살 수 있지만 비싸게 사야겠지? SK 하이닉스는 오른 게 없는 거겠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지금 7만 한 6, 7천 원부터 해서 8만 원 중반대까지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잡을 때가 됐어요. 아래든 위든. 저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 동안은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할 일이 생겼다. 왜? 장비주나 이런 애들도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고요. 숨고르기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SK 하이닉스 잘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코미코, 그죠? 여기서 사드리고 여기서 사드리고 여기서 사드려 폭등 나왔다가 지금 숨고르기 있잖아요. 그죠? 숨고르기 나왔죠. 여러분들 뭐 테스나 급등 나왔다가 또 좀 숨고르기 있었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야. 그죠? KC 급등 나왔다가 숨고르기, 테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숨고르기 했는데, 자 주말에 또 올려놨죠. 왜 그러냐? 테스는 요거는 제가 후속주라고 얘기했어요. 왜? 다른 애들 많이 올랐는데 못 올랐잖아요. 이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주말장에서 더 튀어 올라온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삼성 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 전기도 지금 8만 원대부터 해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12만 원대 왔는데, 야, 매도를 고민할 게 뭐 있냐라고 했습니다. 예. 왜? 얘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나도 안 팔고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12만 원대도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8만 5천 원, 8만 원, 9만 원 아래 9만 원 초반 10만 원대 산 거, 지난 3, 4월 달에 산 거 지금도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12만 원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아직 안 올랐으니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하반기 삼성전기는 MLCC가 가장 주목이 된다고. 그리고 하반기엔 또 노트 시리즈도 나올 거예요. 그죠? 삼성전기는 지금 직전 고점이 14, 15 아닙니까? 저는 2 이상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삼성전기는 여전히 기회의 종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부품주들도 많고 하겠죠. 뭐 이거하고 LG 이노텍.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수급박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몰라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장중에 제가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라고 올려드립니다.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그죠? 이거는 지금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난 5월 28일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뭐 LG 이노텍 이런 애들 뜰 거라고 그랬죠. 양은블럭 만점에. 지난 목요일날 이게 드린 거예요. LG 이노텍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여기도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해도 돼요. 얘는 중국하고 미국 싸움을 해서 중국이 애플 문제만 이슈가 조금 될 것 같으면 이제 흘러내리는데 월요일날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있어요. 물론 먼저 치고 간 놈이 있지만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 제가 얘기해드린 코리아 서키트. 네, 코리아 서키트. 자, 이 종목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러서 지금 이격이 이 정도 있죠. 올해 최대 실적 전망 나오는 놈. 그죠? 그 다음에 나무가 오른 게 없어요. 부담이 없다는 얘기야. 올랐다가, 그죠? 여기서 순간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요 며칠
증시 영향받아서 했다가 다시 반전 나오죠. 금요일 날은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옵트론테, 뭐 파워로직스 다 똑같다. 파워로직스도 급등 나오다가 이렇게 숨고르기가 있지만 저가 매수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참고하십시오. 자, 주말에 제가 대림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예, 한진칼, 제2의 한진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지난 이 가격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4월달이군요. 예.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이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이건 기간 조정이에요. 주가가 오르다가 횡보하는 건 이거는 횡보.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방향이 위냐 아래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날 대림산업이 그죠? 장중에 한 7% 올랐고 다음 날도 올랐고 한 5% 올랐고 다음 날도 좀 오르다가 보합 갖다 놨고 주말장에서 장중에 한 10%나 터졌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거죠.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차죠. 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모비스. 자,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현대모비스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기아차 한번 볼까요? 네, 기아차. 기아차, 뭐 주말장에 6%나 올랐어. 그죠? 예,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의 영역보다는 투자하는 분들의 영역이 되겠죠. 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림 개별 종목 하림 한번 얘기해 드리면, 자, 제가 한번 요 타이밍에 매수 시켜 드려서 또 다음 날에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또 폭등을 했다가, 그죠? 지금 이렇게 횡보했는데 이거는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지금 대량 거래가 안 터졌어. 종가 관련 잘 시키고 있어. 한번 터지겠죠. 이번 주말은 또 엄청 더워진다. 이제는 더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마 오기 전까지 위닉스. 제가 종목들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오늘 여기 뭐 지금 다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응? 그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죠?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해드렸던 바닥주들 엄청나게 급등했죠. 뭐 매수 시켜드리고 폭등 나오고,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여기 자,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첨보 요때 올려드렸죠? 네, 첨보. 포스코 케미칼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죠. 다시 올라가겠죠. LNF 여기 매수 폭등했다가 지금 숨고르기가 좀 있었죠. 이거 월요일날 갭상승 나오겠죠. 대보막 탈철기 이거 매수, 여기도 매수. 이날 두 자릿수 급등, 그 다음 날도 그 두 자릿수 급등. 그죠? 요럴 때는 약간 한 절반 정도 차익을 시켜드렸어요. 나머지는 계속 들고 있어야죠. 왜? 그래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월요일날 다시 갭상승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제가 이거는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올해 우리는 안고 가야 된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안고 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트럼프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불확실성 해소 별거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체면 차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다만 경계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는 모든 카드를 다 지금 써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써버릴 거라는 거는 수싸움을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를 죽일 게 있으면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핵무기가 있잖아. 핵무기. 핵무기가 전쟁을 하려고 만든 무기입니까? 전쟁 안 하고 겁을 주기 위한 무기지. 그죠? 주머니 속에 뭔가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싸움을 어느 시점에 또 미중 간의 불확실성 싸움을 하겠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가야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경제가 또는 미증시가 어렵게 만든 지금 추세를 훼손시키는 거는 선거 전략에서 그죠? 대패하는 전략. 지금 가뜩이나 인기도 떨어져. 어?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움직여요. 안 좋아 지금. 여론도 안 좋고. 여기에서 자꾸 모험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체면은 차려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주식 보유자에게는 승리의 이벤트였고 저가 매수를 기회를 잡으시려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전부 다 종목들을 다루진 않았지만 월요일 날 제가 야간 반상회라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출연을 아마 여름 동안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 제 모습 보시려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지금 방송은 여름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야간 주식 반상회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주식 토크를 그죠? 못 보신 분들은 5월 19일 거 그다음에 5월 25일 거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뭐 큰 변화 없어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또 다른 여러분들 기회를 못 보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예, 일요일 5월 31일 저녁 7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종목들 변곡점을 잡는 기술들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해서도 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특히 이 특별한 기술 요거는 반드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금캐슬 아까 이벤트 드린 대로 1년 황금 배팅 수급박스 불타는 주식 1년 서비스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10강 교육 USB 수급박스 USB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12개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6만원 정도니까 뭐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자들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급등락하는 주식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싸게 변동은 좀 감수하고 주식책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손절을 칼같이 해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손절을 칼같이. 야, 마이너스 5%만 오면 나는 손절해야 돼. 그렇게 몇 번 하면 자금이 다 동나요. 그러니까 그건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고 진드간이 어떻게 가야 매매 횟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매매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매매를 할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668-4369로 가능하고요. 요거 하신 분들은 내일 저녁 7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